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내일이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가 되는데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3년 전 2022년 3구 대선 당시에는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요. 거의 소수점 이하까지 맞추면서요.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른바 깜깜이 구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에 들어가서요. 요 깜깜이 구간 동안에요. 이 객관적인 수치, 조사 수치는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시기고요. 따라서 유권자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벌써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 측근이 한 얘기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유세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미 골든 크로스를 달성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요. 묘한 밥글이 하나 돌았습니다. 뭐가 돌았냐면요. 5월 30일자, 5월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여론조사가 되겠군요. 뭐 현대그룹, 저 아산정책연구원은요. 그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그 사재를 털어서 설립한 싱크탱크인데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골든크로스가 벌써 일어났다. 또 KBS는 자체 조사 결과 3, 4% 차이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박빙승부로 가고 있다. 오차범위 바깥의 리드를 이재명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3, 4%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밥글이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돌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깜깜이 구간에는요 별의별 밥글이 다 돕니다. 그런데 감독님 맨 마지막 여론조사 그 집계해 놓은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요.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거 5월 20일, 25일 이재명 49%, 김문수 45%, 이준석 11%, 14% 이재명 리드입니다. 매일경제 엠비언 넥스트 리서치 이거는 이재명 44.9대 김문수 35.9, 9% 차이예요. 9%. 이건 한 자릿수.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거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 동아일보 의뢰로요. 이거는 이재명 45.9, 김문수 34.4.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11.5%를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 거고요. MBS 자체 조사 결과 이재명 46%, 김문수 32%, 14% 차이. 엠브레인 퍼블릭 그거는 이재명 50%, 김문수 36%, 14%.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과연 막판 이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게 과연 맞겠는가? 그런데 이 현행 시스템, 이게 육공화국 헌법이죠. 육공화국 헌법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헌법입니다. 이른바 87 체제 헌법입니다. 육공화국 헌법. 이 8명의 대통령이 8번의 대선이 있었어요. 8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이 막판에 갖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6공화국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골든 크로스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과 대선 여론조사가요.
결과치를 제대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있어서 총선과 대선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총선은요 전국에 246개인가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 선거구별로 이거를 다 출구조사를 하고 예측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통 총선 여론조사하면요 500샘플 정도를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가 과거에도 많이 틀렸던 거, 예상 예상 의석수 이런 데서 많이 틀렸어요, 총선 때. 그러나 대선의 경우에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전국에서 전국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빗나갈 확률이 총선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총선의 경우에는 254개 지역구를 다 통틀어서 예상 의석수 뭐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면요, 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략 541 정도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541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1. 그러니까 이재명이 50% 안팎, 김문수가 40% 안팎, 이준석이 10% 안팎, 541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이재명이 우위에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우리가 따라잡았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제가 두 가지를 집은 적이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두 자릿수가 날 것인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인지, 그다음에 3위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인지, 이게 두 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5대 4대 1 뭐 대략 그런 구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역대 이 6공화국 헌법으로 치러진 역대 8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요, 이번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최신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상구 대선 때 0.73%포인트로 간발의 차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꺾고 이겼을 때 윤석열의 득표율은 48.56, 이재명은 47.83.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과반 득표율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 이유는 사실상의 양자 구도였는데 제3의 후보인 심상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심상정이 2.37%를 얻었어요. 2.37%. 그래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요. 자, 19대의 경우는요, 이번하고 비슷한데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어요. 조기 대선. 조기 5구 대선이었습니다. 5구 대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이 41.08%, 홍준표가 24.03%. 이때 격차가 굉장히 17% 정도로 크게 났는데, 3위가 안철수가 또 21.41%, 유승민이 6.76%, 심상정이 6.17%.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1강, 홍준표, 안철수 2중, 유승민, 심상정 2약, 이게 5파전인데 1강, 2중, 2약 이런 구도였습니다. 이런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 5파전 구도에서 문재인의 득표율이 41.08%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5파전에서 문재인과 심상정의 득표율을 합치면은요 48%가 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당에 다 몰려있는 홍준표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 하면은 51%가 넘는다.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만 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막판 선거까지 이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그 여론조사 그거를 지지율을 합친 것이 이재명을 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19대 대선 때는 그런 현상이 결과치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최종 결과치에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한 게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 하는 거고요. 2012년 대선이요. 6공화국 8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과반 득표율 당선자가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 51.55%, 51.55%. 그 반올림하면 51.6%. 아버지 박정희 가 장군 시절에 군사 쿠데타 했던 5.16하고 어떻게 숫자가 일치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문재인이 48.02%, 그러니까 3.5% 정도 진 거예요. 3.5%. 근데 저 때는요, 거의 완벽한 양자 구도였습니다. 완벽한. 이정희가 통진당 후보로 나와서 3자 토론하면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막말을 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해갔고요. 이 8번의 그 대통령 선거 중에 거의 유일하게 완벽한 2파전, 2파전으로 치러진 2파전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과반 득표자가 나온 거죠. 저게 사실상 결선 투표였던 거죠. 그다음 17대 대선, 이게 역대 표차가 제일 많이 났다. 이명박 48.67%, 정동영 26.14%,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2%포인트, 역대 최다 격차다 하는데, 그때요, 또 다른 보수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15.07%를 얻었고요. 4위는 당시 유한 킴벌리 회장 출신의 좀 진보로 분류됐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5.82% 얻었고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하는 민노당의 권영길이 3.01%. 그러니까 이 5파전인데 이명박이 48.67%, 거의 과반 육박하는 퍼센티지니까 상당히 많은 걸 얻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사실상 양강 구도인데 심상정이 2.37% 가져간 건데 과반 득표를 못한 거에 비하면 이명박 후보는요, 또 다른 보수 후보인 이회창이 15%나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굉장히 상당히 저거는 그 기록적인 득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대 때 노무현 대 이회창, 이때도 사실상의 양강 구도였는데 민노당의 권영길이 3.9%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48.91%, 이회창 46.58%. 그러니까 요때가 보면요, 20대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그때랑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때랑 구도가 똑같아요. 민노당 계열의 제3 후보가 있었다. 그래서 당선자가 과반 득표를 못했다 하는 거고요. 15대 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때는요, 김대중 후보 40.27%, 굉장히 낮습니다. 이회창이 38.74%, 역대 6공화국 들어서서요, 최소 격차예요. 최소 격차. 불과 2%, 이게 2.3% 정도, 2.3%의 격차로 김대중 후보가 이겼는데, 이때는요, 보수 분열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보수 후보 이인재가 19.20%. 근데 이때 이인재도 신한국당 후보였어요. 신한국당 후보였는데 그때 구룡이 겨루다가 막판에 이제 양강이 이회창 대 이인재가 그때 무슨 뭐 40대 기술원인가 50대 기술원 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는데, 근데 결국 이회창이 이겼죠. 그런데 이인재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밖에 나가서 탈당해서 국민신당 창당해갖고 제3 후보로 나가갖고 19%나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이인재가 분열을 안 했으면은 이회창이 먹는 건데,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두 보수 후보,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은 DJP, 그다음에 나중에 포항제철, 박태중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DJP 연합을 통해서
했는데도 40.27%뿐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 이인재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게 생겨서 일단 경선에 참여해서 결과까지 본 사람은 이제 타당으로 출마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이인재 방지법이 생긴 거죠. 14대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을 한 8% 차이로 누르고 됐는데 저 때는 또 제3 후보가 누구냐?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회장, 정주영 후보 이분이요 16.31%꽤 많이 얻었어요. 근데 정주영도 보수표를 많이 깨먹은 거죠. 그다음에 박찬종 또 제4 후보가 있었어요. 6.37%. 이렇게 이제 4파전이 되다 보니까 김영삼 당선자의 득표율이 이제 42% 정도였고요. 13대 때는 아시다시피 1로 3김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김종필. 그래서 노태우 후보가요. 이 최저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육공화국 최초 대통령이자 아직까지는 최저 득표율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입니다. 36.64%. 2위 김영삼 후보 28%, 3위 김대중 후보 1% 적은 27%, 4위 김종필 후보 8.06%. 그래서 1로 3기.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1987년 12월 대선이죠. 그러고 나서 4개월 후에 4월 13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여소야대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에 노태우 민정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 이게 보수대연합을 한 것이죠. 보수대연합을 한 것이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보수정당의 DNA가 산업화 DNA에 김영삼 민주당이 거기에 가세하고 그 다음 정권에 김영삼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이 보수정당은 명실상부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두 서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이 보수 쪽의 포션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재명이 만약에 50을 넘는다.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거의 뭐 10% 안팎으로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자릿수 제3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50을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 문재인 2012년 양자구도 때 얻은 박근혜 51.6%보다 사실상 더 많이 얻은 뭐 그런 거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541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이제 패자는 패자대로 승자는 승자대로 어떤 그 입지가 있습니다. 이겨도 승패는 갈리지만 어떻게 이기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갈려진 이후의 입지는 상당히 달라진다. 내일 저녁 8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